안녕하세요. 정말 더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이제는 계속 더워질 것 같은데, 건강에들 유의하시고요. 어, 오늘 제가 한 세 군데, 방송사만 일단 먼저 정리했던 자료를 좀 보냈고, 첨부 자료까지는 일단 보내지는 않았어요. 어,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자 하는 방송사가 있다면은 거기에는 증거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, 이렇게 보여주고 뭐 해도 별 사실은 상관이 없죠. 왜냐하면은 일단은 증거가 이미 확실하게 어, 뭐 제출이 된 상태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.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다 주지는 못하고, 그다음에 내용 속에도 그런 식의 발로를 해서 첨언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, 어, 페이지 수로는 A4지로 한 10장, 좀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정말 10장을 상세하게 좀 내용 기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내놓은 상태고, 조만간에 아, 줌에서는 줌 녹화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일단 넥스트 액션이 분명히 취해질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하루 줌을 쉬었는데, 쉬면서 제가 단톡방에 글을 좀 올린 게 있어요. 그거를 쓰고 나서 사실 줌을 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근데 하루는 쉬어보자라고 해가지고 하루 쉬어봤더만에 스트레스가 훨씬, 그것도 스트레스였던 걸로 느껴지더라고요. 너무 좀 편안한 마음으로, 제가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쉰 거는 아닌데 그게 또 도움이 좀 되는 거고, 그래서 오늘 한 3주에 걸쳐서 준비해 오던 거를 오늘 좀 발송을 좀 하고, 어, 그래서 뭐 조금 기다렸다가 연락 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좀 첨부 파일들도 다 보내줄 예정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하루 쉬면서 저희 단톡방에 글을 간단하게 올렸는데, 그 내용을 쓰면서 좀 소위 말해서 열을 받은 거지요. 열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,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전 세계 유일의 뭐 팔성 또는 뭐 최연소 팔성,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팔성, 뭐 그런 표현을 했는 그런 고레벨들, 뭐 8레벨, 7레벨, 6레벨, 5레벨, 뭐 4레벨, 3레벨,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음, 조금의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의적인 책임이 엄청 크지요. 게다가 특히나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, 옮겨가도록 유도를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한 번 이상의 제 개인적으로는 큰 과오를 저질렀다. 그 이유는 제가 엊그젠가 설명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. 단순하게 보는 거를 넘어서 투자라는 게 투자금이 뭐 10만 원, 100만 원이라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. 그런데 그 큰 돈에 해당이 되는 가치를 그쪽에서 자산 이전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? 7달러 기준으로. 그게 플랫폼 가격이 7달러였기 때문에 거기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게 나와 있었을 거고, 그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.
플랫폼 가격에 따라서 그 수량이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받아갈 수 있는 해지를 했을 때의 수량은 줄어들지요. 그런데 그게 거래소 가격과 비슷하면서 그 플랫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,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, 연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가격은 고정이 최고점에서 저기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, 그렇다 그러면은 거래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손해가 생긴다는 거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죠. 근데 그 고레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짓을 한번 보자고요.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송경미 씨라고 7레벨이 있잖아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캐나다의 소식을 좀 듣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저기 인천의 유종머식이라고 또 하나 있고, 진주의 천경머라고 하는 사람, 뭐 저기 대전의 이양머라고 하는 여자 등등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고레벨로 센터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커뮤니티 풀로 옮겼던, 어쨌든 지금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 풀에서 투자를 그 하고,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을 만든 이유가 메인넷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로 옮기도록 뭐 많이 유도도 하고, 뭐 그 내용을 설명도 하고, 때로는 장소 제공도 하고 뭐 그렇게 해왔잖아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디앱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디앱을 가져올 많이 양질의 디앱들을 메인넷에 가져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느냐, 이거를 일단은 먼저 따져봐야 돼요.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커뮤니티 풀에서 자산을 이전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렇게 이전을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각 코인에 집중을 하기보단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집중을 해야죠. 멍청한 뭔가가 어떤 것들이 움직여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뭐 세계 최고의 기술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, 기술력 가지고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,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에 토큰 이코노미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생태계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입을 하더라도 될똥말똥한 게 이런 사업이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다녀요? 뭐 맘모스, 토마토, 뭐 별합을 대도 않는 잡코인들 가지고서 뭐 그것들이 잡코인지 뭔지 뭐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코인들 또는 토큰들, 대부분 토큰이겠죠. 그 토큰들이 신생이냐 아니면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안정성을 좀 찾아갔느냐,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, 그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는 먼저 해 가지고 사람 소개해서 결국에는 뭐 우리와 같은 보상 구조든 어떠한 보상 구조든, 뭐 어떤 데는 바이너리 하는 게 뭐 두 개 뭐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뭐 그 소개를 하거나 해서 자기가 제일 위에 있으면은
이게 자꾸 뻗어나가는 만큼 자기는 그 전 세계 8성, 7성, 6성, 5성, 4성, 3성 이런 사람들처럼 등급 수익이라는 거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어, 취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은 투자를 하느냐? 아니에요. 적게 해놔놓고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처럼 뭐 다시 재투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만들어 놔놓고 계속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구조로 가지고 가겠죠. 그래서 고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레벨이냐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 기사를 했다고 뭐 얕잡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인천의 유종모 씨가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5레벨, 6레벨이다. 그다음에 뭐 진주의 천몇식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뭐 5레벨이다.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레벨이 뭐냐는 거지요.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고 해서 다른 코인을 소개하느냐.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다 토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를 누구한테 하느냐. 이미 한번 소개를 자기가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접근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. 뭐 얼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소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지들도 몰라요. 사실 잘 몰라요. 모를 수밖에 없어요. 재단에서 뭐 공개적으로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.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. 이상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줘요.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정말 정상적이라 손 치더라도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얼빵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 설명 자체가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100% 이해도를 가지고서 설명하냐? 아니다 이거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저희 백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읽어볼 만한 그것도 사실은 없었어요.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. 그럼 백서라도 한번 읽어봤느냐? 일종의 백서라는 게 여기서는 사업계획서와 거의 유사한 건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하느냐? 그러니까 그 고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 전재산일 수도 있고 내 전재산을 넘어서는 대출이라든가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하고 나름 열심히 좀 해 오던 중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.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그 뭐 송가경 씨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2022년 3월 22일인가 그때 그 이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때쯤에 3월, 4월 한 적어도 3월, 4월까지는 5성까지 가라. 뭐 3, 5성이 아니고 5레벨이라 그랬죠. 5레벨까지 가면은 어, 금전적인 그런 근심 걱정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정책 변경 예고가 나왔고
거기에서 등급 수익이라는 걸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5성, 뭐 3성 이런 거 가도 큰 의미가 없어요.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상태의 어, 그 고레벨로 가라, 오레벨로 가라.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뭐예요? VIP 계정을 이용해서라도 오레벨을 가라. VIP 레벨을 VIP 계정을 이용을 해서라도 3레벨을 가라. 뭐 이런 거였잖아요. 그러면은 방송에서 떠들렀던 너튜브에서 떠들렀던 그 사람 외에도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?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.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뭐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레벨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아느냐? 아니다.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7레벨, 7레벨에 6레벨이 3명이 차 있으면은 7레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은 5레벨이, 그게 6레벨이 3명인데 또, 6레벨 밑에는 3명의 5레벨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6레벨이 됐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쭉 이렇게 네트워크로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울산에 뭐 그 랭킹 2위인 가온누리에 강영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이 블록체인 사업 뭐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래요. 이거는 그냥 가상자산 사업이라고.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뭔가 그 기축통화 하나를 발행을 해놔놓고 이게 많이 순환이 되고 결국엔 토큰 이코노미죠. 그 협의의 좁은 의미의 그 토큰 이코노미는 뭐 아동 심리학에서 나왔다는 그 동기 유발을 하는 거고 실제로 토큰이 경제를 돌리듯이 뭔가를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 했을 때 지불 수단이라든가 뭔가 뭐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때 내가 그 토큰의 가치, 토큰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. 이런 게 결국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그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뭔가를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. 이런 것들이 총망라가 됐을 때, 우리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, 어쨌든, 이게, 우리와 같이 D앱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뭐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앱에서 하는 거를, 어,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던 원화, 그러니까 뭐 국제 통화 이런 거를 이용을 하지 않고 토큰을 이용한다는 것, 그거의 차이죠.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는 블록체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이다. 뭐 이 정도로 뭐 표현을 한 게 맞지 않겠나. 근데 이런 것들을 그네들이 제대로 알고서 개념 이해를 하고서 하느냐. 지금 보면은 제가 사업이 애들 장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사업이라는 거는 예측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우리는 KOK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게 다단계 구조의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. 근데 이게 초창기부터 뭐, 그,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나중에 여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, 참여를 했기 때문에
들은 이야기지만 10만 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제한을 두겠다. 그러니까 그 스태킹을 하는 것 자체를 제한을 좀 두도록 하겠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낮으면서 스태킹을 하는 금액 자체가 좀 낮은 상태에서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도록 했다 그러면은 그런 정책을 썼다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근데 고레벨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. 제가 대충 보기로 한 3-4 레벨 정도 돼 가지고는 등급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한 5 레벨 이상이 돼야지 등급 수익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몇 대 몇 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송가경 씨 그렇게 설명하대요. 뭐 몇 레벨 이상이 되면 플러스 또 10%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8 레벨 정도가 되고 7 레벨 정도가 되고 6 레벨 정도 되고 5 레벨 정도가 되면은 그게 그 이하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보상 그중에서 특히나 등급 수익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들이 헤쳐먹을 거는 다 헤쳐먹고 나서 그다음에 3월 22일 2022년 3월 22일 쯤에서도 5 레벨 가야 된다. 어떻게 가는지도 설명을 하잖아요.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잖아요.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왜 가야지를 설명했던 내용이 그 이후 불과 2-3개월 후에 사라져 버려요. 이거 하나.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일이 잘 돼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다단계 관련된 거 뭐 유사수신 이야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스캔 코인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KOK 플레이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을까. 제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100%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르니까. 그런데 현상을 보면은 과정을 다 지켜 보고 그때의 뭐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KOK 플레이를 없애야지만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에서 KOK가 KOK라는 모든 토큰들이 그 소각 지갑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4 개의 스테이킹을 4 가지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지금도 할 수 있어요. 비트이더 테드 USDT 비트이더 USDT 그다음에 KOK. 그러면은 KOK는 다 날아가잖아요. KOK 스테이킹 한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. 그다음에 비트이더 테드는 KOK를 위한 스테이킹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붕 떠버려요. 그럼 요거를 아는 작자들만 배가 엄청나게 불러지는 거죠. 이거는 한 대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은 10 대가 아니라 뭐 50 대까지 자자손손 일 안 하고도 배불리 먹고 살 만한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.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희가 KOK 플레이 앱에 있는 자산을 옮겼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걔네들이 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? 싸가지 없이
이 운영사 정도가 되는 것들이 KOK 지갑을 K 스테디움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 옮겨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지금 KOK는 없어지고 K스타라는 걸로 바뀌었겠죠. 그러면은 KOK의 기록이 필요해요, 안 해요? 없애도 돼요. 옮겨놨기 때문에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은 우리는 조지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KOK고, 근데 이거를 수합을 자기 멋대로 하거나 이렇게 해버렸다고 치면은 우리는 정말 완전 알가지가 되고, 그리고 거기에 옮겨간 사람들이 뭐 믿을 게 있어가지고 열성적으로 또 뭔가를 할 것 같아요.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.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보면은 거기에 소개받은 사람이나 소개한 사람들이나 뭘 한 거예요. 그냥 K 콘텐츠만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. K 콘텐츠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자, KOK를 가진 사람을 많이 만들자. 그게 1억 명이었잖아요. 1억 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Fair, Share, Enable예요. 공정하게 나눔을 가능하게 하자. 이거잖아요.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한 사람들은 공정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죠. 나누어 갖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좀 적게 한 사람은 뭐 그러니까 많은 스테이킹을 하면 많은 스테이킹을 한 만큼 리워드를 받고, 사람을 많이 소개하면은 많이 소개한 사람만큼 예전에 레퍼럴 리워드 그 후원 수익이라는 게 내한테 생기는 거고,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뭐 소위 말해서 그 고구마 줄거리처럼 그 자꾸 소개를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또 등급 수익 쭉 땡겨 올리면은 쭉 빨리 올라오는 게 전부 다 등급 수익이잖아요.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건데,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게 한 1,000,000명까지 갔다 뭐 이랬다 그러면은 또 모를까 딸랑 100만 명. 그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자. 메인넷으로,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범죄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느냐가 중요하죠. 현재 이 사람이 그 누구를 죽였어요. 죽이고 나서 지금 뭐, 어, 그 제가 알기로는 신부는 안 돼요. 신부는 못 돼요. 근데 이제 뭐 목사가 되고 뭐 선임이 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지금은 어떻게 선량하게 살든 어쨌든 상관없이 과거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에 해당이 되는 처벌을 받아야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인자였는데 지금 뭐 성직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아무리 그 소위 말해서 어린애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내가 다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짓을 지금 했던 거예요.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제 개인적으로는 100% 확신을 하는 게 비트 이더 테드 때문에 그렇다. 왜? 이더는 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동일해요. 그 개수만큼 동일해요.
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한때 뭐 코로나 팬데믹, 뭐 전쟁,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가 90% 이상 떨어질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래도 음, 비트코인이 한 70, 75%, 이더리움이 한 80%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 90%, 95%, 뭐 99% 이렇게 다 떨어졌잖아요.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?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가 현물 ETF 승인이 났지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지점보다도 비트코인은 더 올라갔었고, 이더리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5,000달러 가까이 갔었는데, 5,000달러 가까이까지 찍지는 못하고 4,000원 또 넘겼다가 지금 뭐 3,000 후반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. 우리가 처음에 스테이킹을 저도 아니고 초창기에 한 사람들이 비트, 이더, 테더를 가지고서 지금도 뭐 비트, 이더, 테더로 또 스테이킹은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중에도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2021년 한 상반기까지가 이제 한 2022년도까지는 그래도 비트, 이더, 테더로도 나름 스테이킹이 계속 이루어졌다. 초창기에는 적은 수량으로 예를 들어서 금액을 뭐 너무 큰 걸 따지면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도 한번 그 전세계 팔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이 800만 원, 이더리움이 20만 원.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5,000불이라고 하면은 600만 원 정도가 돼요. 그러면은 지금 한 4,000불이라고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지요. 200만 원을 2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다. 그러면은 25배요. 그 다음에 800만 원짜리가 8천만 원이 됐다. 10배지요. 이렇게 지금 가치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우리가 이전에 스테이킹을 했던 것 중에 비트, 이더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?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 KOK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.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옮겨가도록 한 사람들, 또 옮겨간 사람들은 300불짜리 300불로 하면은 4, 7이 28, 4, 8이 30, 5, 7이 35. 한 40여 개, 40여 개가 되나요? 그 정도를 옮겨가는 사람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 100개를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 메타마스크로 넣고 거기에서 K 스테디움으로 잡아 넣을 때 저는 42개를 넣었어요. 그런데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 삼아 해본 거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K 스테디움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근데 아닌 것 같다. 왜 이거 자체가 뭐 메인넷이 뭐 50여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. 50여 개 중에 여러분들 제대로 굴러가는 메인넷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잖아요. 몇 개 안 돼요. 그럼 메인넷만 출시가 된다고 해야 되느냐.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것보다,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, 아니, 메인넷은 일단은
그 좀 그 그러니까 인제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의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. 그것도 누가 설명을 해요. 재단이 해요. 재단이 했어요. 뭐 운영사가 여기서는 나설 일이 아니지요. 재단에서 그 메인넷을 론칭을 하겠다고 판단했어서 개발 용역을 줬다고 하면은 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넷을 개발을 한다. 그래서 이 메인넷을 론칭을 해서 이 메인넷에 많은 기획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 구상은 사업 기획은 재단에서 나와야죠. 그러면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한 거예요? 팔성이 있어요. 팔성이 하고 칠성이 하고 육성이 하고 뭐 그렇겠죠. 그 옛날에 그 젊은 여자 뭐 정채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뭐 MZ 세대들 뭐 그 이렇게 우려가지고 뭘 하고 뭐 그 생 난리를 치겠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? K 스테디움이든 뭐 DF 우리와 같은 KOK 플레이 앱이든 플랫폼 사업이든 우리가 대충 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메인넷을 개발을 한 그 개발만 그쪽에서는 담당을 한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한 이야기가 어 거기에서 메인넷을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.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뭐 팔성이라는 사람 뭐 칠성에 있는 거기에 사람들 뭐 운영진들 뭐 해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. 결과가 뭐냐고요. 그 개발을 하고 거기에 지금 정점에 있는 그 업체 뭐 K스테디움 PT라는 거기에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미덥이라는 데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아, 뭐 2022년 미덥 2, 보륨 2 정도에서 이야기된 게 이제 갓난 아기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정도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돈은 언제 모아놓은 거예요? 투자는 언제 시켜놓은 거예요? 2023년에 했어요? 대부분은 2022년도 하반기 6월 뭐 이후로 해가지고 자산 이전을 다 시켰잖아요. 다가 아니고 옮겨간 사람들 기준으로 옮겨간 사람들 모두가 그리로 옮겨간 거예요. 뭐가? 뱃속에 사생아로 태어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갖다 쳐발랐어요. 갖다 넣었다고요. 그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우량, 저, 뭐고, 어, 그 투자냐? 아니다, 이거예요.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제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,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참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. 그 사람들의 능력이 참 어디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미천하지요. 그리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제가 예를 들었던 거기는 이미 이 회사의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고 엔드 유저였고 그러니까 다음 한 번 써봤겠어요? 여러 번 써보지 않았겠어요? 제 노트북도 삼성 거고요. 제 여기 그 프린터도 복합기도 삼성 거예요. 제 휴대폰도 삼성 거예요. 이렇듯이
그 정도의 레벨이 됐을 때는 여기에 내 그 커스터머라고 하는 고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, 이거는 국내 도메스틱으로만 따지면 월드와이드로 생각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잖아요. 이것과 이제 갓 태어난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, 그라운드 체인 하는데 뭐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. 그거를 보완도 안 되니까 브릿지를 쓰겠다라고 하는데, 브릿지를 갖다 대면은 그런 데서 잘라버리죠. 내 것이 니들 거하고 연결이 됐을 때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, 마구대고 그 큰 우주선에 이렇게 뭐 브릿지를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를 넘나 다니겠다라고 했을 때, 저 같으면은 못 들어오게 해요. 갖다 대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어요. 근데 뭐 예습비가 싸다, 속도가 빠르다. 속도 빠른 거 어떻게 증명해요? 코러스,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넷에 테스트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은 거에 어떠한 이런 제가 인터럽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상태, 순수한, 그러니까 뭐 경주차에 경주 레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달리는 게, 이게 실제로 뭐 그 일반 그 국도를 달리게 됐을 때, 차가 다니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뭐 그 트래픽 잼이 됐을 때 그 경주차 뭐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다 손쳐도 그 달릴 수 있어요? 못 달리잖아요. 솔라나 보면 알잖아요. 크고 거기에 지금 뭐 과다하게 많은 접속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뭐 불안하니 뭐 과부하 걸리니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. 맨날은 아니겠죠. 근데 실제로 그 누적 개수, 뭐 누적 접속수, 뭐 누적 레브뉴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참 기가 차잖아요. 가스비, 가스비 뭐 싼데, 내가 우리 한 8만 명이 100원씩 짜리를 하루에 한 번 한다. 그러면은 80만, 800만, 어, 8만, 80만, 800만, 800만인가요? 공 두 개 붙이니까 8만에 800만이죠. 800만 원 가지고 나눠 가지면 뭐 하겠어요? 곱하기 8을 합시다. 누가 8배 하니까 박수를 받대요. 뭐 라이저 컨벤션 거기서 뭐 했던가, 뭐 누군가가 그 나는 하루에 트랜잭션을 8번 올린다 한다고 하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. 보면은 800만에 8배면 88에 64, 6,400만 원, 6,400만 원을 8만 명한테 나눠 가지면은 얼마가 돼요? 근데 그것도 많이 잡아놓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넣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잖아요. 거기에다가 1에서 6이 뭐 12까지 안 들어가면은 그것조차도 자기가 들어가는 거에 조금 받는다고 하면은 없지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카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더라도 뭐 150일, 200일, 1년 되면은 내가 못 찾아가는 양의 그 투자를 했던 코인 수를 배수를 할 수 있다. 안 되잖아요. 산 사람도 없잖아요. 그 기간 내에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100% 회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회수를 하면 뭐예요? 가격이 분명히 그 사람들은 7달러로 해서 넘겼는데 0.02, 0.03달러,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.
뒤에 몇 개 올라갔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사업 예측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. 주도를 한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고요. 그리고 말 하나하나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꼬리 잡는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꼬리 잡는 것과 말이 틀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. 자, 이 정도 말씀을 드린 내용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레벨은 뭐예요? 지들도 하나도 몰라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는 게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장소에 있었든 없었든 조금 여기에 좀 들은 거 저게 좀 들은 거 이것저것 잡아 당겨 가지고 말을 하면은 말끝이 보이고 못 알아듣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느껴질란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를 따져 봤을 때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. 제가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초대 대표이사 현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상주 테마 뭐 그 파크 관련해 가지고 상주시와 뭘 하는데 거기에 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? 하이플루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. 거기하고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데 그런 하이프루프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. 하이프루프를 실제로 시험조차도 정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만큼을 모르겠어요. 뭐 일론 머스크가 조금 뭐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. 중간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났을 때 그러면 그 자장우른가 뭐 치고는데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그 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동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조차 이거를 떠나 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만한 그 인프라를 예, 뭐 만들어 가지고 구축이 된 상태에서 시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. 개나 소나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. 그런 것들을 고레벨들이 알면은 얼마나 아느냐. 그 사람들이 말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느냐.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한 명도 없어요. 그렇다면은 깜짝대면 안 되는 거지요. 그리고 뭐 직급 사업자 뭐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업자 등록증 한번 가져와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뭔 직급이 여기에 존재를 하느냐 보상 레벨 보상 어, 시스템 보상 단계 이것만 존재하지 니나 내나 똑같다. 근데 캐나다에서는 미국까지 펼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한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은 완전 대접받죠. 근데 그 미주 지역 북미라고 하면은 뭐 캐나다, 미국을 뭐 기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그 북미 쪽에 최고 레벨이 누구냐? 제가 한 명은 제가 뭐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은 확실하게 알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? 죽을 똥 살똥 여기에 시간과 노력과 뭐 돈도 투자가 돼야 되겠죠. 네, 이동을 해도 돈, 뭘 먹어도 돈, 장소를 구해도 돈,
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? 다른 토큰들 소개하고 있잖아요. 뭘 이용을 해서? 이전에 손해본 루저들, 피해자들을 그 네트워크를 또 이용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뭐 김밥 몇 줄 사가지고 뭐 패스트푸드점에 앉아가지고 쭉 치고 앉아가지고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대충 그렇게 듣고 있어요.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그렇게 한번 된통 당해놓고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뭘 좀 저기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뭐 좀 저보고 이 싸움을 하는데 좀 보태 쓰시면 안 되십니까?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어요. 저는 다 차단했어요. 그것들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. 저는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네트워크가 좀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네트워크 없어요. 그냥 설명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.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을 했겠죠.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 내용 듣고 뭔가 또 그 지들이 소개하는 거를 좀 소개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. 정신 못 차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100%다 잘라버려요. 그냥 저는 어, 그 수신 차단을 해버려요. 결국에 지금 그 레벨로 있었던 사람들은 솔직히 돈 조금이라도 벌고 했으면 돈 벌기는커녕 정말 그 연세가 뭐 70 됐는데도 일하러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? 니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신 분들,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진다면은 니들도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. 커뮤니티 풀 계시는 분들 2년 지금까지 와봤잖아요. 어떤 분이 뭐 글을 올렸던데 우리 보고 안티 하는데 실제로 니들이 안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우리 우리 때문에 뭐 그렇다.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100만 명도 필요 없다. 10만 명, 뭐 10만 명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뭐 그 이 자체로 뭐가 된다는 식의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. 제가 그 유튜브 봤어요. 근데 하다못해 10,000명이라도 10,000명만 있어도 돌릴 수 있다. 근데 지금 8만 명이면 10만 명이 가깝잖아요. 10만 명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8만 명 가지고는 뭐 충분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유는 내고 있어야죠. 근데 그 8만 명을 나눠서 이렇게 부류를 좀 쪼개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. 1%라고 하면은 800명이죠. 5%라고 하면은 58에 40, 4,000명. 저는 그 정도도 솔직히 안 된다. 덱스 했는데 여전히 홀드는 어, 한 600명.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LP라고 볼 수 있죠. 뭐 유동성 공급자.
리퀴드치 프로바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가격 안 움직여요. 우리가 알 거는 확실히 알고, 그리고 뭐 고레벨 이런 거 믿지 말고요. 지금은 우리는 사실 고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을 해야 되는 건 니들도 잘 모르니까, 니들은 뭐 소위 말해서 돈 조금 벌었다고 하면은 니들이 법정 모금에 좀 참여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도 니들이 그쪽에 좀 잘못 소개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은 니들 스스로도 법정 모금을 모아 가지고 니들도 법적 싸움을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희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여론과 그 다음에 그 이 수사기관에 뭐 좀 더 그 지금 요번에 준비했던 거를 저는 뭐 담당 수사관하고는 이미 저기 됐는데 속도 부분을 좀 프레스를 가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미 오늘 그 몇 군데는 액션을 취했고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일단은 짓고서 이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. 또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확실하게 그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개혁회의를 다시 살릴 건지 살릴 수 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저희 단독방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명, 한 200명 정도는 200명까지도 모르겠네요. 어, 한 150명 정도는 제대로 좀 그래도 설명은 못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을 거다. 이게 정상화라는 게 뭐 그 플랫폼에 콘텐츠가 다 올라가고 뭐 플랫폼 가격 조정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이 조금 뭐그 지금까지 뭐 꽤 긴 시간이 흘러왔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 뭐 이 셋업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치면은 앞으로는 좀 속도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. 이 법적 대응에 책임을 지고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정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. 이거는 우리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고 결과가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렇다고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저를 뭐 때려 죽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무조건 하고 이 결과는 내야 된다. 왜? 전 세계 8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 다 죽어요. 근데 실제로 뭐 생각을 해보면은 300불, 500불 뭐 그 돈이 없어도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80만이라고 하면은 한 80% 정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 않겠나. 근데 나머지 20%는 정말 죽고 살고 하는 그 정도의 투자금이 아니겠나,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음, 여름
오고 뭐 그러면서 더위에 또 기가 그러니까 어, 이 건강에 좀 유념을 하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힘냅시다. 감사합니다. 아,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레벨들 믿지 마세요. 그것들 아는 거 없어요. 저는 꼭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. 마치겠습니다.